자, 이번에 문자를 이용한 식을 세우는 공부 내용 중에서요. 시간, 속력, 거리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속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거석시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속력이 뭔지, 그리고 속력을 왜 그렇게 쓰는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속력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빠르기입니다. 얼마나 빠르냐 나타내는 거죠. 자, 빠른 걸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많이 가면 좋은 거죠. 많이. 그죠? 근데 단순히 많이 간 게 이를테면 뭐 거북이가 365일 걸어간 거리랑 토끼가 10분 뛴 거리랑 비교하면은 안 되겠죠? 누가 이길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많이 가면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기니까 거리를 비교하면 좋겠는데 그냥 거리만 가지고는 좀 비교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합니다. 그러지 말고 똑같은 시간에 얼마나 갔냐를 비교하는 거지. 그죠?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면 돼? 거리를 간 시간으로, 어떤 거리를 갔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요, 우리가 기준 시간, 얼마에 대한 간 거리 비율을 알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거리 비율을 알면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6학년 때 배웠던 비율의 개념이에요. 전부. 이해되십니까?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력이라고 쓰는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시속이라고 하는 거. 시속. 그죠? 시간당 속력. 보통 어떻게 씁니까? 1시간이면 미터로 가지는 않거든요. 킬로미터로 가니까 우리가 시속 그러면은 시속 몇 킬로미터 하면 실제 여러분이 뭐 자동차 계기판 같은 데 보시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 해가지고 1시간당 간 거리. 그러니까 이게 시속이 10km면 1시간에 10km 갈 수 있는 거죠. 10km. 그 또 분속이란 말도 있죠. 분속. 분속은 뭐가 기준이냐? 1분당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분속은 보통 킬로미터, 1분에 몇 킬로미터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분당 몇 미터가 돼서 보통 이럴 때는 미터 퍼. 근데 영어로 쓰자니 아워는 이제 시간이 되는데 미니트 하니까 mm이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럴 때는 민을 쓰거나 또는 한글로 분을 씁니다. 이게 분속입니다. 그러니까 분속은 잘 쓰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시속 다음에 뭐야? 초속이죠. 초속. 초속은 1초에 몇 미터가 나는 거죠. 초속 몇 미터라고 말하면 실제 단위는 1초당 몇 미터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속력 개념. 그러니까 비율이에요. 비율.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 거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시간을 곱해주면 간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력이라는 게 뭐다? 속력 일종의 비율의 개념인데 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일정한 거리가 있으면 일정한 거리를 특정 시간에 갔다면 그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거리란 값을 알고 싶으면은 뭐에다가 이 속력이 시간당 비율이니까요.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만큼을 곱해주면은 바로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속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념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 보시죠. A 지점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250km 떨어진 B 지점까지 시속 80km로 A 시간 달렸을 때 다음 내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어 있습니다. 챙길 내용 좀 보실까요? 첫 번째, B 지점까지 시속 얼마로? 시속 80km로 A 시간 동안 달렸을 때 A 시간 동안 간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겠죠. 그러면 80km 곱하기 시간이 A 하면 되니까 A 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80A가 되겠습니다. 곱셈교 생략하는 거죠. 남은 거리는 원래 250km 떨어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80A만큼 간 겁니다. 그럼 단위는 써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80A km 하면 되겠고 남은 거리는 얼마? 전체 길이는 250에서 바로 80A를 뺀, 그죠? 그게 바로 남은 거리가 되겠죠. 단위는 킬로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속력 단위 쓸 때 우리가 표현을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교과과정상 그렇습니다. 시속,
60km라고 쓰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보는 단위는 이게 아니고 km per hour라고 읽는 이런 단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 per라는 건요 옛날 타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생긴 타자기 있잖아요. 자판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종이 돌아가는 거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탁탁 치면은 이 쇠판이 탁탁 치면서 종이 이 검은 잉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쇠 활자가 여기 치면서 이 종이에 찍히는 활자를 찍는 그런 타자기였는데 문제는 이 타자기란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쇠판이 원심력으로 탁 치면 글씨가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수 같은 거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죠? 분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가운데 표시가 있고 분모와 분자를 써야 되는데 타자기는 그냥 일렬로 한 줄로 쭉 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수를 치고 싶으면 그죠? 옆에 종이 레버를 뱅그렇게 돌려가지고 종을 좀 내려서 찍고 다시 올려서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줄로 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약속을 정하게 돼서 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분수로 나온 3분의 2를 이런 식으로 2 치고 퍼 치고 3 치면 3분의 2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타자 칠 때 그냥 바로 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자판 같은 데 보면은 퀘스천 마크 아래 보시면 퍼라는 표시가 돼 있죠. 이 기본적으로 이게 타자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패턴이 똑같습니다. 배열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킬로미터 퍼 아워는 뭐냐? 실제로는 1시간당 뭐 시속 60km 나오면 1시간에 60km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시간이면 120, 30분이면 30km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비율 개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그래서 퍼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혼동이 없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뭐 여담으로 시속이 그럼 얼마나 빠른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지금 속도 제한이 이제 얼마입니까? 30km로 제한하고 있죠. 30km 굉장히 늦잖아.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어휴 왜 이렇게 늦어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꼭 늦지만 않습니다. 설명 잠깐 드려보면요. 1시간은 알다시피 1시간은 여러분 알다시피 60분이죠. 또 각각의 1분 또한 몇 초입니까? 60초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통칭해서 보면 1시간은 몇 초에 해당되느냐? 60분의 60초가 되니까 60 곱하기 60이 돼서요. 1시간은 무려 3600초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30km 말고 좀 더 빠르게 시속 36km로 생각합시다. per hour. 이게 1시간당 시속인 겁니다. 이렇게 표기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시속 36km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초속으로 얼마냐? 1초에 몇 미터 가느냐 생각해보면요. 분수로 치면은 36km니까 36,000m죠. 36,000m.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죠? 그럼 3,600을 나눠주면요. 무려 얼마가 돼? 이게 10입니다. 그럼 뭐냐? 시속 36km는 실제로 초속은요. 1초당 10m가 가는 거야. 굉장히 빠른 겁니다. 1초 10m. 10m면 여러분이 뭐야? 건물 한 층 높이를 한 3m 높게 오피스텔 같은 거, 아파트는 2.4m 되니까 뭐 아파트로 치면 뭡니까? 한 4, 5층? 그죠? 4층? 이 정도를 1초 만에 주파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엄청 빠른 거죠. 학교 앞에 초등학교 자동차 속력 제한은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앉아있으니까 느리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거다. 1초 10m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죠? 그죠?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0번 보시겠습니다. A지점에서 출발하여 Xkm 떨어진 B지점까지 시속 20km로 갔다. 도중에 20분을 쉬었다고 할 때 A점을 출발하여 B지점에 도착할 때 걸리는 시간은, 자, 그럼 거리, 속력, 이 속력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단위를 확인해, 단위. 단위가 킬로미터인지 뭔지 쉽게 말해서 거리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통일하셔야 됩니다. 통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정리를 꼭 해두시면 문제 풀기 굉장히 편합니다. 내용이란 건 별게 아니고 거리하고 속력, 시간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안 드릴 거는 만약 물어보는 게 시간이라면 이걸 제일 마지막 써주세요.
만약에 속력을 물어본다 치면 거리와 시간을 먼저 쓰고 속력을 나중에 쓰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이 두 가지 단위를 맞춰라. 그죠? 거리 단위, 그 다음 시간 단위 꼭 조심해라.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라. 그럼 문제 풀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60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먼저 속력이 시속 20km입니다. 읽었죠? 그 다음에 물어본 거는 시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력하고 거리부터 써야 돼요. 거리는 뭐냐? Xkm. 됐죠? 그럼 나머지 녀석은 뭐냐? 이 도중에 20분 쉰 건 여러분 시간을 추가해서 넣으면 돼요.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자, 요 내용 가지고 일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부터 써야 돼? 그쵸? 거리, 나머지 정보. 거리하고 속력을 먼저 쓰고 시간을 나중에 써주시면 됩니다. 거리는 저기 나왔다시피 A점 출발해서 B점까지 Xkm, 거리가 km입니다. 속력은 시속이죠. 시속 20km. 그럼 여러분이 시간 얼마냐? 이 정보에서 이미 시간이 나와요. Xkm를 시속 20km로 간다고 하면 거리를 속력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X가 바로 걸린 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죠. 뭐가 추가됐어? 그죠? 여기에 보면 그냥 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20분을 쉬었다 했어. 여기서 조심할 거 나옵니다. 뭐 단위 통일하셔야 돼. 20분 아니야. 우리 지금 시간, 시속이거든. 그럼 시간으로 봐야 돼. 60분이 아니고요.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20이니까 바로 3분의 1시간. 이런 고쳐주시면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밑줄 그어서 3분의 1시간 같구나. 그럼 걸린 시간은 얼마냐? 순수하게 20km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20분의 X고요. 도중에 쉰 시간, 그죠? 쉰 시간? 좀 말이 이상해졌네. 휴식한 시간, 그죠? 그게 얼마? 3분의 1시간 됩니다. 결국 이 둘을 합친 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됐죠. 단순히 간 게 아니고 가서 좀 쉬었거든요. 그죠? 그럼 20분의 X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시간인 1번이 정답 되는 겁니다. 이걸 아차하면 뭐가 되는 거야? 못 모르고 20분 하면 20 더해지면 답이 이렇게 골라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틀리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저러면 안 되겠죠?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시간이면 시간으로 꼭 통일을 하셔야 돼. 통일 안 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죠? 내용 정리를 해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조심하랬죠? 두 가지. 첫 번째, 단위 맞춰라. 두 번째, 내용 정리하라. 그러면 이 문제들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럼 64번 여러분이 먼저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죠.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A점, 물어보는 게 뭐죠? 걸린 시간 물어봤습니다. 걸린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나중에 써있어. 그러면 거리랑 속력 파악해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리 나왔네요. A점 출발해서 12km만큼 떨어진 B지점, 거리입니다. 거리. 그 다음에 시속, 네, 속력 나왔죠. 시속입니다. 시상해나, 시속 Xkm. 그죠? 그 다음 또 이상한 녀석 있죠. 30분간 휴식.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바로 고치고 가세요. 자, 30분간 휴식이니까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으로 얻어진 정보 말고도 추가로 시간을 할애해야 돼. 휴식 시간. 근데 우리는 시속이기 때문에 30분이란 걸 쓰면 안 돼. 단위 통일해야죠. 그러면 60분의 30, 다른 말로 하면 몇 시간? 2분의 1시간을 우리가 휴식 시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휴식 시간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리하고 속력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우리가 시간 구하니까 시간을 나중에 쓰면 되는 겁니다. 거리는 12km고요. 속력이 Xkm입니다. 그러면 시속 Xkm로 12k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저기 나온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진 그렇습니다. 근데 휴식 시간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는데 쭉 걸어간 시간, 쉬지 않고 걸어간 시간이 바로 12를 X로 나온 X분의 12시간 되겠고, 그 중에서 중간에 쉰 시간, 바로 30분이 아니고요. 2분의 1시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X분의 12 더하기 2분의 1시간이 바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문자가 분모로 가면 굉장히 어색해 하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풀어놓고 답을 또 12분의 x로 고르시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이렇게 써놓고는 뭐 어색한데 이게 뭔가 12분의 이건가? 이러면 안 돼요. 요게 속력이고 이게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리를 속력 나는 그게 시간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2분의 1 시간 아니고 또 30분 걸은 분들도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고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으셨나요? 아깝게 틀리신 분 있죠? 30분을 2분의 1 시간에 30분 쓰신 분도 있고 또 왠지 x분의 12가 이상해서 12분의 x로 바꿔보시면 이러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다음 63번 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일단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보신 다음에 잠깐 멈추고 그다음 또 저랑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Akm만큼 떨어진 B지점을 향하여 시속 Vkm로 X시간 동안 갔을 때 남은 거리입니다. 남은 거리.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거리. 거리니까 속력 시간을 먼저 써야겠습니다. 남은 거리니까 좀 한 단계가 더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속력은 시속 Vkm고요. 시간도 뭐 아주 편하게 나왔어요. X시간 동안 갔다. 근데 간 거리를 묻는 게 아니고 남은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앞에 좀 챙겨봐야죠. 뭐 Akm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죠? 그럼 먼저 간 거리를 구하고 나서 계산해야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거리는 나중에 구하고, 그죠? 그럼 제일 처음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 속력하고 시간 정보를 써서 거리를 구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여기까지 구한 거는 우리가 이동한 거리, 간 거리, 간다? 갈았다? 이상하죠? 이동한 거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속력은 시속 Vkm, 시간이 x니까 이렇게 해서 간 거리는 Vx가 되겠죠. V 곱하기 x, 곱셈교생하니까 Vx가 되겠죠. 그럼 남은 거리는 원래 거리가 A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Vx를 갔으니까 남은 거리는 A-Vx 해주면 되겠죠. 단위는 킬로미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게 어색하죠? 예,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다른 형태의 문제를 이건 좀 같이 바로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양초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아까랑 또 남은 거리 묻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뵐 뭐 정비례 반비례 문제도 연관성이 좀 있어요. 자, 길이가 3cm인 양초가 있고요. 1분의 xcm씩 탑니다. 1분의 xcm, 일정한 속력, 이게 속력입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1분의 xcm씩, 2분이면 2x, 3분이면 3x.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문제. 여기가 불을 붙인 지 y분, y가 어떤 길이가 아니고 y분이 시간이야. 시간. 그죠? 되겠죠? 그 다음 남은 양초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길이를 x, y를 사용식으로 나타내라. 남은 양초 길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뭐죠? 또 x가 0.5, 즉 1분에 0.5cm씩 타고 20분이 경과했을 때 남은 양초의 길이를 구하라. 그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속력 거리긴 한데 일종의 속력하고 뭐 탄 거리 또는 길이 하면 되겠죠. 탄 길이.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간. 근데 지금 길이가 일종의 거리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시간을 먼저 쓰고 거리인데 여기서 뭐 길이가 더 적절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1분의 x 센티미터 단위 통일했어요. 시간은 y분. 그러면 탄 길이는 그죠? 1분당 x 센티미터씩 y분이니까 x 곱하기 y가 탄 길이죠. 그러면 남은 양초 길이니까 원래 뭐 30cm에서 빼주면 되겠죠. 탄 거를. 그래서 식을 써보면 30-xy가 바로 남은 양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답을 써보겠습니다. 1번. 남은 양초의 길이는 바로 얼마? 30-xy 단위를 써야겠죠. 예, 센티미터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x가 0.5, y가 20일 때 남은 양초의 길이를 구하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였네요. 그죠? 30 곱하기 0.5 하면 그냥 2분의 1 하면 되겠고 y가 얼마? y는 20 하면 되겠죠. 10이니까 약분해주면
10이죠. 10. 그래서 30에서 10 빼니까 남은 양쪽 길이는 20cm다 라고 여러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문제 더 나눠보고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뒤에 강물 얘기는요, 끊어서 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 몇 문제 좀 더 보고 끊어가겠습니다. 자, 67번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잠깐 멈춰서 먼저 풀어주시고 나서 저랑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육지에서 출발해서 150km만큼 떨어진 섬을 가는데 시속 60km인 보트를 이용해서 A시간 동안 갔을 때 남은 거리를 문자를 사용합니다. 남은 거리입니다. 남은 거리. 계속 남은 거리 관련된 얘기죠. 자, 약간 변형적인 얘기입니다. 거리를 써야 되니까 남은 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간 거리를 봐야죠. 속력하고 시간하고 우리가 간 거리. 예. 속력이 시속 60km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A시간. 따라서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60A 구했죠. 남은 거리는 얼마가 돼? 남은 거리는 150km 중에서 60A만큼을 갔으니까 남은 거리는 150에서 60A를 뺀 150-60A km가 되겠죠. 보면 막 6A, 막 60분의 1 막 뒤죽박죽 해놨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70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여러분이 설명 들어가면서 바로 한번 써보실까요? 펜 준비하셨습니까? 보실까요? 분속. 오랜만에 나왔죠. 이거 분속은 잘 나오는 문제가 없는데 분속 보통 미터로 써요. 미터 퍼 분. 1분당 몇 미터. 그죠? 이게 만약에 1분당 몇 킬로미터면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1분에 1km 막 뛰고, 와, 이거는 뭐, 그죠? 자, 속도로 A시간 동안 걸어서 이동한 총 거리는, 그러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시간이 문제네. 그죠? 시간이 지금 우리가 분속이라서 분으로 고쳐야 돼요. 밑줄 그어서 바로 고치시면 돼. A시간이니까 분으로 고치려면 60 곱하기 A를 하면 되니까 60A 분이 되겠죠. 다 됐네요. 요게 뭐고? 속력. 그죠? 속력은 바로 분속 100m고, 그 다음에 시간은 고쳐서 60A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한 총 거리입니다. 곱해주면 되겠죠? 바로 100 곱하기 60A를 하면 되니까 6000A가 되겠죠. 6000A. 단위는 뭐죠? 예, 미터입니다. 미터. 분속 몇 미터로 통일했죠. 6000A 미터. 정답은 4번. 나오셨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68번을 하고 우리가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좀 길죠? 자, 다음 보기 중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시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거리 속력 시간인데요. 시속, 속력이 5km고 X시간. 그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 5Xkm 맞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자, 시속 4km로 걷는 사람이 Xkm를 걸을 때 걸린 시간. 거리를 속력 나눠줘야죠. 거리가 Xkm. 속력이 4. 4분의 X 단위 시간. 이것도 괜찮네요. 됐죠? 다음 디귿입니다. Xkm의 거리를 시속 3km의 속력으로 왕복. 자, 조심 왕복. 왕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왕복 여러분 잘 아시죠? 왕복. 같은 지점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여기가 A고 B면 왕복이란 건 A에서 B로 갔다가 돌아와야죠. 이런 뭐 버스로 가면 편도 가버리는 거. 안동에서 서울로 가버리는 편도. 왕복은 안동에서 서울 갔다 서울 다시 안동으로 오는 게 왕복이죠. 거리가 X가 아니고 왕복이면요. 거리가 EX가 되는 거야. 거리가 EX인 겁니다. 그러면 속력은 3이고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뭐냐? 시간 올렸어야겠네. 거리를 2x를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3x가 아니고 3분의 2x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잘못됐죠. 왕복일 땐 거리가 2배가 됩니다. 그 다음 10초 동안 xm를 달렸을 때 속력 초속으로 되어 있네요. 초속. 그러면 이거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10초분의 xm니까 뭐 여러분이 표현 여러 가지 있겠죠. 오랜만에 문자 복습해 볼까? 10분의 1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초속 10분의 xm 해도 되고요. 또는 0.1x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속 10x가 아니고 초속 0.1x 또는 초속
10분의 x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외 단위로 쓴다면 0.1x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요. 그럼 여러분이 나머지 문제들 좀 풀어보신 다음에 68번까지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인가요? 예,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끊어서 강물 얘기부터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